제 주변에 있는 개발 팀장분들도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자기만 쓰려고. 왜냐면 이제 왠지 이거 다 알려주면 주니어 개발자들이 다 치고 올라올 것 같아서 제가 개발자들이 쓰면 되게 좋은 생산성 도구 5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써봤을 때 생산성이 정말 12배, 13배 이렇게 높아지는 툴도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총평은 12시간 개발할 거 1시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만에 개발자 칼퇴하기, 쌉가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런 느낌 드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의 업무에 도입해 보세요.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툴은 커서 AI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진짜 온 세상이 AI잖아요. 그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이 주인공이 바로 커서 AI인데요. 이름에 AI가 있는 것만큼 AI를 아주 강력하게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크게 2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내 모든 코드를 파악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채팅을 해준다는 게 장점입니다. 보통 챗GPT나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내가 코드를 복사해서 수동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동료처럼 모든 코드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거 얼마나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냐면 특정 파일에 특정 줄을 수정해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기도 하고요. 자기가 알아서 코드도 수정도 다 해줍니다. 심지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에러가 왜 발생했는지도 파악해서 자기가 알아서 코드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다 보시면 AI 도입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보안이잖아요. 이 서비스는 보안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요. 내 코드를 외부나 커서 AI를 개발한 개발자에게 공유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러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2가지 기능. 먼저 내가 말 시키기와 챗GPT와 같은 채팅하기, 이 2가지 기능이 있는데 먼저 내가 이 친구에게 코드를 지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커서 AI를 켜주신 다음에 저는 index.html이라고 해서 웹페이지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커서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K 누르시면 이렇게 AI에게 코드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쇼핑몰 메인 페이지를 뭐 기술 스택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어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이렇게 쭉쭉쭉 써줍니다. 그리고 보면 주석이나 이런 것들도 잘 달아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코드를 짰다 하면 최소 반나절은 걸렸을 텐데 이거 그냥 뭐 5초도 안 걸렸는데 원하는 코드 작업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요게 나오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개발자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스택 오버플로우 있잖아요. 그 사이트의 접속자 수가 100분의 1로 줄었대요. 왜 그러냐? 이제는 옛날 제가 개발 처음 배울 때처럼 막 질문 들어가고 게시판 뒤지고 공식문서 뒤지고 이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5초만 딸깍하면 코드가 이렇게 다 완성이 되는데 기술 스택이 뭐 어떻고 홈페이지 가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뭐 강의를 보고 이제 이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만 AI에게 적을 수 있으면,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대충 적은 건데도 이거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위에 메뉴 있고 쇼핑몰 형태 구성이 딱 돼 있죠? 이거 조금만 고쳐서 쓰면 사실 쇼핑몰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작업이 몇 초도 안 걸려서 완성이 된다. 컨트롤 L을 누르면 채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챗GPT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막 코드 복사해서 올리고 코딩을 하다 보면 모르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에러 메시지 이런 것들. 이제 단축키로 바로 요창 여신 다음에 물어보시면 돼요. 쇼핑몰을 만들 때는 어떤 기술 스택을 쓰는 게 좋아?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바로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과 챗GPT를 합친 게 커서 AI다. 심지어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세팅을 그대로 돌고 올 수 있고 UI나 UX도 VS 코드랑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써보시고 바로 프로젝트에 도입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툴에 약간의 단점이 있는데 사실 얘가 무료로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사용하려면 유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료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넷플릭스 보는 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프로젝트에 도입을 하실 거면 무료로 한번 써보시고 유료 모델을 결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AI 툴 같은 경우
경우에는 내가 입력한 그런 인스트럭션이나 코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나 우려가 조금 되더라고요. 보안을 중시하는 회사에서는 다른 AI 툴을 사용하는 게 되게 꺼려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코드,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이 이 개발사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설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커서는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 많이 쓰시는 VS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치를 하시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VS 코드를 쓰셨다면 VS 코드에 했던 설정들을 모두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총평은 12시간 개발할 거 1시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만에 개발자 칼퇴하기, 쌉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툴은 VS 코드인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줄임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이 개발자용 툴인데 이런 툴을 IDE라고 해요. 통합 개발 환경인데요. 이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는 VS 코드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면 VS 코드는 왜 많은 개발자들이 사랑하는 통합 개발 환경 툴이 되었느냐? 먼저 커뮤니티와 확장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서브웨이 가시면 내가 싫어하는 거 빼고 원하는 것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발 환경을 내 마음대로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코드가 뭐 이런 색깔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설정들을 내 입맛에 맞게, 회사에 맞게끔 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별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주나 다른 회사의 프로덕트 개발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개발 환경을 그대로 들고 와서 세팅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VS 코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개발자가 사랑해주는 통합 환경 개발 툴 IDE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모든 게 공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입문하시는 분들도 VS 코드를 설치해서 배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약간의 단점이 있다 하면 뭐냐면 그 확장 프로그램들이 되게 좋긴 한데 이것저것 많이 까시다 보면 약간 느려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사용이 좀 안 좋다 하시면 꼭 필요한 확장 프로그램이나 설정만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로 제가 정착을 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이 환경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VS 코드를 기준으로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VS 코드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모두 섭렵할 수 있다. 되게 다양한 뭐 AI도 하고 웹 개발도 하고 무슨 개발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요거만한 게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약간 패키지처럼 이것저것 다 들고 와봤는데요. Git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GitHub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요거 차이를 조금 설명드리면 Git은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 사용하는 버전 관리 프로그램의 이름이고요. GitHub는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내 컴퓨터에다가 막 파일 같은 거 저장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게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놓죠. 그리고 그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친구에게 공유해주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Git은 윈도우즈 같은 거고 GitHub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니까 GitHub도 마찬가지로 내 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거나 어디서든 다운받아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Git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는 CLI 도구인 Git 배시나 아니면 뭐 소스트리나 여러 가지 GUI 등 툴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거를 왔다 갔다 하기가 살짝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VS 코드의 확장 프로그램인 Git 렌즈, Git 그래프, Git 히스토리, 그 다음에 GitHub 풀 리퀘스트 앤 이슈 이렇게 네 가지를 설치를 하시면 버전 관리, 사실 개발자가 100이면 100 모두 쓰시는 거를 VS 코드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AI로 최적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자주 하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하고 최적화를 하는 게 생산성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Git 렌즈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Git 렌즈라는 친구가 Git을 보통 CLI, 그러니까 이 명령어로 이렇게 타이핑을 일일이 쳐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Git의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리비전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리비전이 이제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 내역을 비교를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Git 그래프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Git이 이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나뭇가지, 그러니까 지금 버전에 있는 이 코드가 어느 버전에서 누가 수정했는지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Git 그래프를 쓰시면 이 파일을 누가 수정했고 언제 어떻게 수정을 해줬거나 파악할 수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이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당신이 작성한 코드가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뭐 개발자가 보통 팀에 가면 뭐 몇십 명씩 있는데 사실 그걸 파악하기 어려우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Git 그래프를 쓰시면 요 코드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뭐 내가 직접 고칠 수 있는 거면 바로 고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좀 어렵다 하시면 그 코드를 작성하신 분께 가서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it 히스토리인데요. 프로덕트를 쭉 개발하다 보면 과거의 내역들을 살펴볼 일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검색할 때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CLI 명령어로 이렇게 일일이 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초심자 입장에선 되게 많이 헷갈려요. 특히 뭐 리셋이라고 한다든지 내 코드를 과거 버전으로 돌리거나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GUI나 이런 툴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내가 헤매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툴의 단점이라고 부를 만한 건 뭐가 있냐면, 갑자기 명령어가 너무 생각이 안 난다거나 뭐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 툴을 사용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이 Git을 잘 사용하기 위한 용어들, 뭐 리셋은 정확하게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나중에 정말로 CLI 환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문제없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CLI는 어떤 거냐면, 은행에 가면 은행 창구에 가서 내 통장을 쓰잖아요. 내 통장을 쓰려면 누구를 마주쳐야 되죠? 은행 창구에 있는 직원분을 맞춰야 됩니다. 아니면 ATM 기기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 창구에 있는 그 직원처럼 접점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커맨드 라인이 그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의 중간에 매개체 역할, 소통하는 창구가 커맨드 라인인 걸 CLI라고 합니다. 요 Git 세팅을 하시고 나면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줄여지실 겁니다. 근데 하루에 30분씩 줄여진다면 1년 하면 한 일주일쯤 나올 거예요. 한 7일, 8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매 1년마다 공짜 휴가 일주일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위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툴은 픽픽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굉장히 하루에도 10번 넘게 쓰는 툴인데요. 자, 요거 이미지 한 장이면 모두 설명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화면 녹화 도구, 색상 추출 도구, 뭐 색상 팔레트, 눈금자, 각도기, 그 다음에 화면 캡처, 스크롤 캡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사실 요 하나의 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되게 다양한 툴, 막 홈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썼었는데, 요걸 알고 난 뒤부터는 이제 그런 페이지들을 전부 다 즐겨찾기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요 툴이면 사실 개발자가 문서 작성하거나 아니면 내 서비스를 설명하거나 가끔 이 부분을 녹화해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막 에러가 나거나 했을 때 그때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심지어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요게 완전 무료예요. 개발 이외에 뭔가 이런 문서 작업을 하실 때, 뭐 API 문서든 뭐든 하실 때는 이 툴 하나만 쓰시면 모든 게 마스터가 된다. 그리고 이 툴의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단축키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보통 막 캡처 도구 이런 거 보면 뭐 단축키가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다양한 기능들을 내가 원하는 것만 단축키를 지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막 클릭하고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생산성이 편리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아쉽게도 윈도우즈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보통 개발자분들이 뭐 맥북 많이 쓰시긴 하시니까 그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툴은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노트 테이킹 앱입니다. 노트 테이킹 앱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식을 관리하는 앱인데요. 이걸 왜 소개시켜드리냐, 사실 개발자만큼 여러분들이 지식을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직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노트 테이킹 앱들 유명한 거 진짜 많잖아요. 뭐 원노트도 있고 노션도 있고 다양한 게 많은데 왜 이 옵시디언을 추천드리냐,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백업이 조금 편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노션에 있는 거 내 클라우드에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기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옵시디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작성한 노트라고 불리는 요 지식 컨텐츠들이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백업하고 그걸 불러오는 게 쉽게 가능합니다. 요 서비스의 약간의 단점은 뭐냐면 사실 처음에 좀 도입할 때 약간 세팅이 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또 노션이나 이런 거는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 옵시디언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자들이 약간의 코드나 세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식을 정립하는 구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자유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초심자 입장에서는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막 이렇게 좀 방황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개념들을 조금 공부를 해보시고 그 개념들을 녹여서 나만의 옵시디언을 활용한 지식 정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기술 블로그나 아니면 개발 실력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5가지 생산성 도구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무료니까 무료로 한번 꼭 사용해 보시고 와 이거 괜찮다 하시면 바로 업무나 프로젝트에 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다가 이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넣어둘 테니까요. 꼭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나 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발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유튜브에서 다 전달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IT 취업 비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저희 팀이 사용하는 내용만 담아서 템플릿과 노하우를 모두 자료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